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한 2시 25분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뭐 오전장 이후에는 오후장 별로 신경 안 쓰고 있고, 오후장은 뭐 오전장 흐름을 봤을 때 어제 이제 AI 관련주들이 낙폭이 많이 하락세가 나왔는데, 역시나 AI 관련 테마는 쉽게 죽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새로이 보면은 이제 느낌이 AI 관련 뉴스가 붙으면 대부분 다 좀 급등을 하거나 지금 상한가까지 간 종목들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단타라든지 스케일 매매 하기에는 금요일이기도 하고 오전장은 괜찮았는데 한 11시 기점으로 해서 종목들의 흐름세들이 굉장히 튀었다가 바로 이제 죽어버리는 그런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강하게 시장을 주도하는 강력한 종목은 좀 안 보였고,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신규 상장주 미래 반도체가 따상 출발을 해서 상한가 마감을 현재, 상한가 마감은 아니지만 현재 상한가에 굳어져 있네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신규주 강한 모습인데, 예전에 이제 VI가 뭐 신규 상장주 VI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래도 상한가를 자주 가는 모습들도 보여줬었고 괜찮았었는데, 그 이후에는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변동폭이 더 커버렸죠. 그래서 상하 VI가 없어졌기 때문에 올라갈 때가 더 무섭습니다. 올라갈 때 뭐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물량이 쏟아지면 한 방에 10% 이상씩 또 빠져버렸었는데, 아무튼 오랜만에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반도체가 가니까 미래 나노텍이랑은 별 연관은 없는 것 같은데, 미래 나노텍도 우선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광물 때문에 어제 이어서 간 건지 당일날 뉴스는 없었는데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위치상은 이제 너무 많이 빠졌죠. 빠진 상황에서 바닥권에서 단기 반등이기 때문에 추세 전환의 자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얘가 움직였던 거는 아마 미래 반도체랑 이름이 비슷해서 가지 않았나 싶고, 자, 제주은행 오늘도 전일 고가권을 넘어갔습니다. 굉장히 강한 모습을 지속 보여주고 있는데 솔직히 왜 가는지는 아직까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뭔가 확실한 뉴스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좀 공격적으로 접근을 해볼 만한데, 너무 높죠? 지금 이제 가격이면은 뭐 2만 원, 이제 호가 단위가 변경됐으니까 2만 원 넘어가면 이제 50원씩 움직이는 라운드 피겨 가격이라, 뭐 지금 이런 추세면 2만 원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긴 하는데,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아마 눌리면 좀 사볼 만한데 올라가는 이런 종목은 참 위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나 테크놀로지나 뭐 셀바스 AI, 뭐 레인보우, 그다음에 유로메카 등등이 어제 낙폭이 좀 컸지만 오늘은 반등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원래 챗봇이나 AI 관련주로 시장에서 강하게 주도주 역할을 했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어느 정도의 낙폭이 고가권의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낙폭도 깊죠. 깊은데 오늘은 조금 다른 AI 관련 뉴스가 나오면 그 전에 이제 안 떴던 종목들 위주로 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장은 오전에는 괜찮았으나 오후에는 그냥 금요일 장의 특징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휴 이제 25일이죠. 25일 기점으로 지수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거래 대금이 우선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네, 코스닥이 9조 넘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8.2조입니다. 간만에 보면 한 명절 전까지는
이 정도로 거래 대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25일 기점으로 우선 거래 대금이 회복을 하고 있고 지수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근데 지수가 상승하는 거에 비해서 종목들도 그 지수 상승하는 만큼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한 절반 정도는 따라가는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코스피가 2,500선 넘었을 때 저는 한 2,700에서 800선까지 보는데 그때 이런 주도주의 모습들이라든지 아니면 개별주들 그리고 아니면 신규 테마가 나왔을 때 강력하게 좀 올라가 줘야지 상승장이 재미있지. 그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상승장이 큰 재미가 없고 그 다음에 뭐 2,700선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 기점으로 또다시 조정이라든지 하락 전환이 되면 네, 또 쉽지 않은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2시 30분이 이제 좀 넘었으니까요. 1월 27일 오늘의 주도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반도체는 신규 상장 후에 상한가 간 종목이라서 신규주는 저는 주도주로 잘 선정을 안 하는데 이 최근에 선정했던 신규주들은 시장에서 재료 테마가 좀 엮여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선정을 좀 했었죠. 근데 신규주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보호예수 물량이 언제 풀리는가도 체크를 해야 되겠고 상장 당일날에 유통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되겠죠. 상하 VA가 더 없어진 지금 상황이니까 더 유통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보호예수의 이런 물량들이 얼만큼 나오는지를 보고 접근을 하는 게 좋은데 뭐 상한가 가버린 거는 어떻게 살 수가 없죠. 자, 한컴 미드는 오후에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상한가를 갔습니다. 한국팝 MS 관련 뭐 되면서 AI 챗봇 오피스톡 오픈 AI 공동 설립이라는 뉴스가 좀 나왔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뉴스는 괜찮은데 이 차트상 상한가를 갈까 싶었는데 상한가를 한 두세 번 정도 풀렸다가 지금은 상한가를 굳힌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상한가니까 좀 그렇고요. 유엔젤은 점상 출발에 뭐 전일 시간외에서 갔던 종목이니까요. 그 다음에 나무기술은 정테마로 지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정테마는 좀 패스를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 정테마는 더 위험하죠. 주말에 또 어떤 뉴스로 어떤 리스크가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테마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브릿지텍도 비슷하게 챗봇 관련으로 했었는데 제가 그 24일 날에 챗봇 관련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 관련 뉴스에서 관련주들을 조금 뽑았었는데 이런 애들이 가는 것보다 이런 애들이 더 갈 거라고 했었죠. 근데 이런 애가 반응이 없다 보니까 오늘 가벼운 종목 위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C랩이나 뭐 셀바스 AI도 전일 고가가 넘어갔죠. 그래서 주도주로 다시 선정을 하기에는 기존 주도주의 이 구간에서도 했었고 이런 구간에서도 지속적으로 매매 접근도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높습니다. 제 기준상에서는 너무 높고 어느 정도 눌림 조정 구간이 나오게 되면 이제 그때 한번 보겠으나 지금 같은 경우에 이런 높은 구간에서는 정말 짧은 단타라든지 짧은 스켈로밖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이제 제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린다면 이제 시가가 2.7% 정도 이제 전일보다는 갭상승 출발을 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13,800원의 라인이 제가 그어놨는데 이 라인이 신고가 라인이죠. 신고가 라인이고 이 가격대가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전일고가를 봅니다. 전일고가 이제 한 460원, 14,460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가격대 돌파할 때 호가에서의 강력한 시장가 수급이라든지 매수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와주면 단기 고점이 14,910원이기 때문에
910원짜리 돌파 관점으로 단타라든지 스케일이라든지 접근을 하죠. 근데 이런 종목은 기존의 주도주에 있기 때문에 너무 높은 자리이기도 하고 신규로 주도주 선정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남성 같은 경우도 보면 오늘 얘도 딱히 뉴스가 있어서 올라온 건 아니에요. 근데 아마 김기현 관련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태만은 좀 패스를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올라올 만큼 꽤 올라온 자리입니다. 남성. SBB 테크는 주도주로 선정은 하긴 좀 그렇지만 신규주의 관련 로봇이나 뭐 이런 게 엮일 것 같아서 차트상은 괜찮은데, 네. 근데 뭐 신규주라서 저는 우선 선정하진 않겠습니다. 지켜볼 거는 같고, FSN 여기가 매물대네요. 넘어갈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차트상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단기 바닥권이죠. 바닥권에서 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치고 빠질 수 있다. 두 번째 치고 빠져요. 근데 세 번째 치면 이런 경우는 좀 원래는 넘어가 주는 게 맞긴 합니다. 넘어가서 좀 상승 시세도 주고 슈팅도 주고 하는 게 맞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차트상은 그냥 점수를 주자면 한 60점? 근데 뭐 뉴스가 있거나 뭐 이런 테마가 있어서 주도주의 역할을 하면서 가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윗꼬리가 어느 정도 적당히 있는데 이런 매물 구간을 넘어가면 뭐 한 5,770원이 또 단기 고점을 보여주네요. 뭐 6,0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 기준상에서는 그렇게 막 좋아 보이는 종목은 아니라서 패스하겠습니다. FSN 제주은행은 아까 이야기를 드렸고요. KTCS는 이제 어제 뭐 보면 이런 관련주들이 좀 떴다가 죽을 때 같이 죽어버렸죠. 죽었는데 또 다시 오늘 강력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도 원래 얘가 대장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대장을 하는 게 맞는데 이 슈팅은 아마도 세력들 탈출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 요 정도 가격 이상은 고가권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전일고가 넘었는데 또 이 가격보다는 낮게 움직이고 있죠. 근데 제 생각에서는 너무 좀 높은 자리다. 내가 신규로 매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메리트가 없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코난 테크놀로지는 지금 어제 보면 어제 주의 딱지를 붙었던 종목들이 다 주의 딱지를 탈출을 했지만 코난은 경고 딱지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이 종목은 이제 뭐랄까요? 뭐라고 해야 되지? 위험 위험성을 동반한 변동성의 종목으로 저는 볼 것 같습니다. 네. 조만간 뭐 이거 이제 투경이면 이제 신용이나 아마 미수의 물량은 어제 주의였으니까요. 25일 기점으로 그 아래에서 갖고 있는 물량들은 뭐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부터는 진짜 현금의 물량들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투경이다라고 하면은 딱 두 가지죠. 투경이면은 투자 심리가 죽거나 아니면 얘가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의 심리가 더 강력해지거나 해서 뭐 지금 76,900원의 단기 고점인데 제가 볼 때는 76,900원은 오늘 금요일이니까 뭐 다음 주면 충분히 넘어갈 수도 있고요. 달릴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규주지만 뭔가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종목도 아니고 지금 시총도 벌써 4,200억이 돼가고 있죠. 근데 한번 들어올 때 이런 거래 대금들이 좀 시원시원하게 들어와 주는 종목이고 올라갈 때 또 시원시원하게 어제 같은 경우는 좀 흔들기가
더럽게 좀 흔들었었는데 그래도 그 전까지 올라갔을 때 정말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는구나 라고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이 느낌상에 이 종목이 올라가는 느낌의 비슷한 종목들이 예전 어제 이야기도 한번 했었죠. 금양이라든지 미래나노텍, 한미글로벌 이런 종목들하고 조금 비슷한 그런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도주지만 저는 오늘 이제 다시 편입을 시켜놓고 뭐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HMM 같은 경우는 매각이 뭐 한 10조인가요?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대형주들은 어, 장기적이죠. 그러니까 뭐 코로나 때 물류 관련해 가지고 오를 때는 정말 미친 듯이 올랐었으나 뭐 그 뒤로는 공매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대형주이기 때문에 제가 매매할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아 메카닉스 이런 뭐 줌인터넷 이런 애들 보면 뉴스로 급등을 했다가 뭐 죽는 종목들이죠. 그런데 줌인터넷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5천원에서 5,200원은 고가권이라고 봤어요. 아래에서 봤을 때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이날 상따를 한 게 아니라 이날 샀다가 상한가를 가길래 그냥 종가 오버 홀딩을 해서 다음 날에 한 5,000원 5,200원 부근에서 이제 정리를 했었는데 이 구간을 계속적으로 터치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5,340원이 단기 고점이죠. 저 자리가 살짝은 넘어갈 수 있겠으나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단기 고점을 살짝 돌파를 하고 나서 그대로 강하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종목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에 뭐 한 1월 초에 올랐던 거는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이었죠. 그래서 원래 데이터 센터 관련은 모아 데이터랑 그 데이터 솔루션인가요? 그 두 종목이 치고받고를 했었는데 그 뒤로 이제 줌 인터넷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올라왔는데 올라오다 보니까 챗봇도 관련된 엮여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구간이죠. 5,000원에서 5,200원 구간은 저항 구간이다. 카나리아가 어제 계속 보면 한 6일 동안이죠. 6일 동안에 지속적으로 하락세가 나왔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2,800원에서 짧게 접근을 해보든지 여기에서 깨지면 저점 이탈이죠. 12,300원. 그러면 이제 전 11,600원에서 한번 접근을 하려고 하는 기다리고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근데 그런 기다리는 자리는 안 주고 오늘 갭상승 출발을 해서 14,400원까지 올라갔다가 죽었네요. 시세가. 이게 공시를 다시 봐야 되긴 하겠지만 아마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종목이긴 해요. 전화사채가 15,200원에 발행을 해서 언제까지 갚아야 되는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올해 언제인데 그리고 재료도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5월달 임상 관련 환자 모집한다 뭐 그런 것도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애는 높은 위치에서 잡는 것보다 최대한 낮은 가격에서 사가지고 14,000원, 15,000원 구간이면 매도를 해야 되는 지속 뭐 반복입니다. 그리고 비플라이도 챗봇 관련주로 갔는데 오늘은 뉴스가 좀 없이 가는 모습이고 어제도 뭐 딱히 뉴스는 없이 가는 종목이니까 좀 패스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주 미래나우텍도 그리고 대형주 위주 오늘 종목들이 굉장히 많네요. 돈이 대형주 위주로 많이 좀 들어오긴 하지만 핑거도 저는 이런 자리 무너지지 않으면 이런 구간에서의 박스 구간을 보여주다가 이제 돌파가 나와줘야 되는데 오늘 고점 자리가 전고를 못 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뭐 한 12,300원 넘어가면 돌파로 보는데 이제 단기 저항이 두 개가 생겨버렸죠. 여기는 뭐 신고가 라인을 좀 잡아놓고 한 600원 돌파에서 12,200원 돌파, 300원 돌파 여기 관점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아마 여기에서 이렇게 추세가 시작이 되는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기서는 추세가 전환인데
근데 보면은 이제 상장 당일날에는 이렇게 올랐죠. 그리고 눌렸다가 여기서 이제 추세 전환 후에 고가를 넘어가는 상승 구간인데, 이 길게 보면은 1파 뭐 2파 이렇게 3파를 볼 수가 있겠지만, 좀 짧게 보면은 그냥 1파 보고 눌림 지금 현재 구간 보고 단기 신고가 넘는 3파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아, 넘네요. 에이씨. 방송 녹화를 찍다 보면 이런 거를 좀 많이 오후에 좀 놓칩니다. 그리고 네. 휴림은 안 하겠고요. 하락 종목은 엔벤처 투자가 오늘 하한가네요. 왜 하한가 가는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시총이 700억대. 네, 금방 이제 감사보고 시즌이죠. 그리고 동전주 볼 필요는 없는 종목이고요. 네, 제일테크노스, 협진. 네. 이 종목이 오늘 여기에 단타를 주로 한다. 네. 이 종목을 한 번도 안 건든 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변동성이 엄청 낮죠. 그리고 지금 보면 네, 상승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하락 종목도 마찬가지고, 네, 대형주 위주의 종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락 종목에서는 볼만한 종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기존 주도주들에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금 코나 테크놀로지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원래는 정배로도 좀 종가 베팅으로도 접근해볼 만하죠. 이런 가격대 조금 더 높여도 되는데, 저는 한 요 정도 가격대 75,000원, 7만 한 3, 한 600원, 700원, 네, 그 정도. 셋이 안 됐으니까 눌릴 거란 말이죠. 분명히 전고 넘어갔으니까 눌릴 거예요. 종가 고가 마감이면은 시간은 조금 빠지긴 하겠죠. 투경이기 때문에 좀 위험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종목은 이제 오늘이나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을 굉장히 유심하게 저는 지켜보면서 매매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녹화 찍다가는 놓쳐버렸는데, 원래는 보면서 이렇게 이제 이런 구간 돌파했으면은 늦게라도 접근했겠죠. 그리고 짧게라도 챙기거나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주도주들에서 한번 볼 것들은 뭐 대체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어제 많이 눌렸던 종목들은 이제 뭐 어제 기준에 종가 베팅을 하든지 아니면 오늘 시초가 기준에 눌림을 하든지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기준 상에서 제가 기존 주도주라고 선정을 한 종목들이 눌리고 있는 종목들은 없습니다. 네. 어제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오늘은 반등으로 좀 이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죠? 네, 미래반도체 신규 상장주고요. 하이딥이라는 종목도 상한가를 갔네요. 세계 최초 삼성 디스플레이 공급 어쩌고저쩌고, 이걸로 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얘는 이제 따상의 뭐 상한가니까 시총이 1,400억, 500억이네요. 한컴유드도 상한가를 갔다가 아까 또 풀린 것 같아요. 풀렸다가 또 상한가네요. 그리고 유엔젤은 점상이었고요. 라운피플도 이제 7,300원, 7,330원이 상한가인데 상한가는 도달하지 못하고 현재 뭐 하는 것 같습니다만, 뭐 이런 종목은 이제 좀 힘들 수도 있죠. 지금 보면 두 번을 지켜주고 트라이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가격대가 무너지면 웬만해서 상한가는 가기 힘듭니다. 그리고 뉴스 있나요? AI 관련 뉴스가 있네요. 뭐 아이킵 공급한다라는 뉴스인데, 지금 이런 뉴스 붙어서 급등했으면 그래도는 상한가는 한번 쳐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강하게 가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는 크게 안 할 것 같고, 펜텔이라는 종목도 크게 눌리진 않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마찬가지로 시총도 너무 작은 신규주고 유통 비율이 그렇게 많이 안 되죠. 한 45% 정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종목들이 뭐 보호 예수가 1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뭐 1년 이상짜리도 있는데 상장 당일에 유통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보호 예수 물량이 언제 풀리는지 그런 걸 좀 잘 신규주는 잘 체크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도주는 저는 코난만 선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코난이 VI 이러면 배가 너무 아픈데요. 오늘 투경이죠. 어쨌든 뭐 가버리는 건 떠나간 버스는 붙잡을 수는 없겠고 우선 코난 테크를 저는 지속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9만 원을 찍던지 10만 원을 찍던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속 신고가에 지금 현재 투자 주의에서 투자 경고로 바뀌었는데도 강력한 이 뭐랄까요 매수세의 힘이 꺾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금요일이고 뭐 크게 볼만한 주도주는 없고 신규 주도주로 편입된 종목들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원래는 주도주가 하나라면 시장 상황에서 보고 종목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수적인 매매 접근이 가장 좋겠죠. 마찬가지 지금도 똑같습니다. 투경 종목 하나의 일뿐이고 지수는 오르고 있으나 개별주가 굉장히 강력하게 주도하는 그런 테마나 종목들은 이제 오후에는 코난이 돼버렸는데 이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1월 말에서 2월 초가 시작되는 이런 넘어가는 날이죠. 월요일, 화요일 이후에 수요일부터 2월 첫 거래일이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가면 뉴스가 뭐 나왔나? 아닌데 이거 상한가도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금요일 남은 시간 잘 마무리 하시고요. 무리한 매매를 해서 오후장 뭐 굳이 내가 뭐 이렇게 가는 종목이 있어서 굳이 내가 막 수익이라도 좀 내야 되겠다라고 접근을 하는 것보다 그냥 금요일이기 때문에 편한 마인드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은 눈이 많이 오고 있는데 서울에도 어제 뭐 눈이 많이 왔다고 해요. 불금 잘 보내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요일날 오후에 다음 주 매매 전략이라는 영상으로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뭐 마찬가지 제가 오늘은 주도주는 저희 코난테크만 선정을 했는데 일요일날 방송은 또 뭐 내일 전략 다음 주 전략 이렇게 보면서 뉴스라든지 아니면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 위주에서 또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이야기를 드릴 거기 때문에 일요일날 업로드 되는 영상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